여러분 이제 옆에 섹션을 보시면 발전 팁이라고 박스로 묶여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한번 우리 다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내용은 근해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발전 팁. 자,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근해 공식, 근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공식들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죠?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나왔을 때 근해 공식은 뭐였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근해 공식이라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애가 나왔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저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판별식은 저 녀석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세 가지죠.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맞아요? 네. 그럼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때는요? 중근. 이때는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쵸?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A, B, C가 실수 개수였을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A, B, C가 실수 개수였을 때는 얘네 세 가지를 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저 녀석이 실수 개수를 벗어나서 복소수, 즉 허수 범위까지 확장됐다라고 하자 이제. 이제 A, B, C에 허수가 포함됐다라고 합시다. 포함되면 그럼 근해 공식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 판별식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실수일 때는 다 됐는데 세 가지가. 그죠? 네. 공식대로. A, B, C 허수가 포함되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만. 자, 근해 공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대로 공식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실수 개수일 때와 동일하게 사용. 한다. 하지만 but 판별식은 선생님이 허수에서는 대소관계를 마음대로 막 나타낼 수 있었어 없었어? 허수끼리 대소관계 비교가 불가능해. 허수와 실수도 대소관계는 불가능해. 실수 축에다가 허수를 나타낼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구나. 근해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실수 개수일 때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판별식은 허수 개수가 포함되면 중근을 가질 때만 제대로 작동하고 중근을 가질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등식이 될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근을 가질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허근처럼 0과의 대소가 필요한 저런 식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중근을 가질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요걸 조심하란 말이죠. 자, 거기다 필기 잘 해놓으세요. A, B, C에 허수가 포함되면 근해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판별식은 중근 가질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발전 팁에 들어갈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바로 그 발전 팁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몇 개 여기 넣어놨어요. 1번. iX제곱 더하기 2-i의 x 마이너스 1-i는 0. 이 녀석을 먼저 그냥 방정식을 풀듯이 풀어보래.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때 해줬었는데 2차 항의 개수가 허수면 먼저 뭐부터 해라? 실수화 먼저 해라라고 그때 개념 쌤 풀 때 알려준 게 있어요. 테크닉이라고 알았죠? 그럼 얘가 i니까 얘를 실수화하기 위해서는 뭘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좋겠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스텝 1 양변에 2차 항의 개수를 실수화시킬 수 있는 마이너스 i를 먼저 곱해봅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뭐 더하기 뭐? 1 더하기 2의 i. 아니죠? 다시요. i를 곱하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기는 2i가 된 거고요. 맞죠? 마이너스 i를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맞아요? 그것의 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선생님이 그대로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i 곱하니까 플러스 i의 1 플러스 i.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마이너스의 1 플러스 i였는데 거기다 얼마를 곱했다고요?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i의 1 플러스 i만 남는 거죠. 이해 돼요? 그럼 선생님 허수 개수였을 때 방정식을 풀면 인수분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준 거예요. 인수분해도 가능하죠. 허수 개수였을 때도 눈에 보인다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어떻게? i하고 1 플러스 i인데 둘 다 뭘 붙여줘?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면서 이걸 전기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랑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허수 개수에서도 인수분해 써도 되는구나. 보인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x를 구해봤더니 뭐하고 뭐가 나와요 그러면?
i하고 1 플러스 i하고 몇 개가 얻어졌어요? 2개가 얻어졌죠. 따라왔니?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스텝 1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하고 스텝 2 뭐 했어요? 인수분해했죠. 아, 복소수, 허수를 가질 때도 인수분해 해도 되는구나. 이해됩니까? 이렇게 푼 거를 선생님이 솔루션 뭐라고 놓을까요? 1이라고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솔루션 2. 아까 근해 공식을 허수계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해 공식 사용해서 그냥 바로 풀어버립시다. 그러면은 x는 선생님 저는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요. 안 곱하고 그냥 사용해도 돼요. 그냥도 해볼까요? 그럼 뭐 분해? 2i 분해. 마이너스 b니까 i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어떻게 되죠? i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뭐 곱하기 뭐?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정리해봅시다. 그럼 얘는 2i분의 i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전개하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i? 4i 플러스 얼마? 4 전개하면 플러스 4i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와우 그랬더니 얘하고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만 남았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뭘로 바꿔?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쓰면 돼요? i. 그러니까 얘는 2i에 i 마이너스 2 더하기 i도 되고 2i에 i 마이너스 2 빼기 i도 되는 거죠. 뿔마 i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뭐가 됐어요? 2i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몇 i? 2i. 얘는요. 2i분의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분모 분자를 i를 없앤 다음에 아니 2를 없앤 다음에 i를 곱하면 되죠. 2를 먼저 없애면 여긴 1 되고 여기는 i가 되고 이제 분모 분자에다 얼마 곱해요? i 곱하니까 분모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i고 여기다 i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걔는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1 플러스 i만 남아요. 맞습니까? 얘는 2를 없애고 분모 분자에 다시 얼마를 곱해요? i를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i가 돼서 뭐만 남아요? i가 남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인수분해했던 거하고 근해 공식을 2차항의 개수를 그대로 i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풀어도 계산 결과는 어떻더라? 같더라.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지 왜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한 겁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한 식에서 근해 공식을 쓰면 분모에 뭐가 안 생기니까 i가 안 생기니까 그게 좀 더 계산하기가 편리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해 공식을 쓰더라도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더라도 양변에 2차항의 개수가 허수라면 켤레수를 곱해서 실수화 시킨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 알겠어요? 예, 지금은 그거를 대조군을 보여주려고 켤레식을 안 쓰고 아니 2차항의 개수를 실수화를 시키지 않고 풀어도 답은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냥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근해 공식이라는 거 어땠어요? 지금 검증이 됐네. 어떤 상황에서? 허수계수를 갖는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이 i하고 1 플러스 i였어요. 그럼 두 근의 합 i 더하기 1 플러스 i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요 식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1 플러스 2. 같아요 안 같아요? 1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대로 요 개수를 이용한 1 플러스 2i가 됐어야 됐어요. 근과 개수의 관계 써먹을 수 있구나. 어떤 개수에서? 허수 개수에서. 이해됩니까? 검증이 됐죠? 두 근의 곱도 볼까요? 알파 베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두 개 곱해보세요. 뭐 나와요? i 마이너스 1 나와요. 근데 실제로 두 근을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죠? 1분의 얘니까. 이거 곱하면 뭐 나와요? i 마이너스 1.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는 써먹을 수 있었구나. 됐죠? 그런데 이제 뭘 살펴봤더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얘가 판별식 써봤더니 판별식은 뭐 나왔어요? 여기 근호 안쪽이. 마이너스 1. 마치 판별식이 얘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지? 안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허근이 나왔죠. 뿔마 i니까 무조건 허수가 되죠.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죠. 그럼 얘가 된다고 해서 걔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는 얘가 바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2번 예제로 가봅시다. 알겠어요? 자, 2번 예제로 가면 3x 제곱 마이너스 5ix 마이너스 3은 0. 자, 이 녀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식으로 판단했을 때 모순이됨을 보이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판별식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d를 써봤어요. d는 b제곱이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5i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마이너스 5i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5. 이 녀석 계산하니까 플러스 9, 4, 36 이렇게 되죠. 곱하기 이거 곱하기.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까? 11이 되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판별식 양수 나왔으니까 허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저 녀석 근을 구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옵니다. 라고 풀면 여기서 이제 맞는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 좀 이따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판별식은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잘못된 방법 폴스라서 잘못된 풀이대로 한번 해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올바른 풀이법은 어떻게 얘를 찾아야 되느냐? true. 저 녀석이 어떤 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을 갖느냐를 그냥 판별식과 무관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얘를 뭘 이용하면 된다? 근의 공식을 그냥 이용해버리면 된다. 뭘 이용한다고요? 근의 공식을 그냥 이용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분의 x는 3분의 2a분의 6분의 맞아요. 6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어떻게 돼요? 5i. 이미 여기서 허근이 생겨버렸네요.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h 하니까 플러스 36. 그래서 얘가 얼마니까? 11이니까 얘는 6분의 5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나와서 둘 다 뭐가 돼요?
허근이 되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맞는 거예요. 어허, 분명히 판별식이 뭐였는데 0보다 컸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실제로 x를 구해보니까 뭐구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구나. 그러니까 2번과 같은 경우에 판별식만 가지고서 판단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허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먼저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뭐라고요?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모순이 되는 케이스다. 오류가 발생한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다라는 거죠. 필기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기면요. 여러분 이제 발전 TV 딱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오고 요 내용까지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2차 방정식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x 이외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허수개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미지수와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 거기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4i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i는 0인데 이 녀석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를 구해라. 얘가 실근 가질 때 실수 a는 뭐냐? 자, 지금 보시면 얘는 허수개수를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요?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방정식이 x에 관한 방정식이었는데 x 이외에 a라는 미지계수를 또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뭘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얘가 실근을 가질 때. 그럼 x 자체가 실수니까 이거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못 풀어요. 그리고 미지수 a를 찾을 수 없어.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는 x도 있고 a도 있고 두 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바로 아주 자주 나오네요.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복소수 상등을 이용합니다. 그럼 저 주어진 식을 i가 들어있는 식과 들어있지 않은 식으로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로 묶어주고 나머지는 i가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4x 마이너스 8에 i로 묶어서 얘가 0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x나 a가 모두 실수들이기 때문에 그치?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앞쪽도 얼마? 0, 뒤쪽도 얼마? 0이 돼야 되겠다. 그렇구나. 그러면 뒤에서 먼저 x 값이 어떠지? x 얼마구나? x가 2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세요. 앞쪽에다. 그러면 4 빼기 a가 0이니까 a 값도 얻어서 얼마예요? 4.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미지수 x 값과 그 x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수까지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는데 역시나 뭘 이용했다? 복소수 상등이라는 방법을 이용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구나.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계획대로 2차 방정식의 나머지 파트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났습니다.